2012년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였지만 50대 남성 송모 씨는 집에서 혼자서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이 소주 한 병을 금세 다 비운 송 씨. 취기가 오르면서 이내 잠이 드는데요. 그 모습을 본 딸은 아빠가 술 먹고 자고 있으니까 집에 들어오지 말라고 어머니에게 연락을 합니다. 한참 고민하던 어머니는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늘 사건 연구소는 화장실에 숨은 그 남자를 들여다봅니다. 자, 아버지는 집안에서 술을 마시고 취해서 잠이 들고 딸이 엄마에게 엄마 들어오지 마, 집에 오지 마 연락을 한 상황입니다. 집안 분위기가 얼추 짐작이 되는데 2012년 크리스마스 이브 날로 돌아가 볼까요? 네, 이날 크리스마스 이브였는데요. 오후부터 이 50대 송모 씨는 집에서 술을 마시기 시작을 했습니다. 혼자서 소주 한 병을 다 비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집 안방에서 잠이 들었는데 당시에 송 씨 딸은 그 어머니가 밖에 있었는데요. 어머니한테 아빠 지금 술 먹고 자고 있다. 집에 들어오지 말라 연락을 했습니다. 어머니는 고민을 하다가 어딘가로 연락을 했는데 그게 바로 병원이었습니다. 남편을 아무래도 입원시켜야 할 것 같다는 내용이었고요. 강제 입원이다 보니까 그 남편을 이송할 사설 구급차도 집으로 오기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강제 입원이라면 정신병원일까요? 네, 이 송 씨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그리고 술에 취하면 가족들에게도 폭력을 행사했다고 합니다. 특히 아내를 때리곤 했고요. 또 흉기로 협박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차례 병원 치료를 받았는데 2011년 9월부터 이 사건이 벌어진 2012년 12월 사이에 세 차례 정신병원에 입원을 했고요. 마지막 퇴원한 게 불과 2일이 있기 한 달 전인 11월 24일이었습니다. 자, 일단 구급차가 왔습니까? 네, 구급차 왔습니다. 구급차가 오후 한 9시 20분쯤 왔는데 그때 이 송 씨는 이미 술에 취해서 안방에 잠이 들어 있었던 상태였습니다. 사설 구급차 직원 두 사람이 같이 와서 안방에 잠들고 있는 이 송 씨를 깨웠는데 예. 뭐 그렇게 깨웠는데도 별로 당황하지도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냥 알았다. 나 잠깐 화장실 좀 다녀오겠다. 소변 봐야 되니까. 그리고 화장실에 갔는데 아무리 해도 기다려도 나오질 않아서 이제 그 직원 중에 한 명인 33살 당시 정모 씨가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안에서 버텼나 봐요. 예, 지금 이제 이 사설 구급차 직원이 정모 씨가 문을 두드리니까 순간적으로 갑자기 화장실 문이 확 열어젖히면서 이 송 씨가 튀어나오는데 그 손에 21cm짜리 흉기가 들려 있었어요. 그런데 사실 이제 뭐 전혀 그런 것을 예상하지 못한 이 정 씨 같은 경우는 뭐 이 사람을 잡으려고 하는데 바로 그 정 씨의 명시 부위를 그 흉기로 힘껏 찔렀고 그야말로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정 씨 같은 경우는 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이송 중에 안타깝게 출혈성 쇼크로 사망을 했는데요. 사실 이 33살 된 정 씨 같은 경우는 사설 이 구급업체에서 5년이 딱 된, 그러니까 그야말로 아주 그냥 한참 때인 그 남성이 어처구니 없는 사고로 목숨을 갖다 잃은 사건이 됐습니다. 야, 정말 그야말로 기습, 이거 준비할 틈도 없이 말이죠. 네, 그 범행을 저지른 이유가 정신병원 다시 가기 싫다. 이번에 또 들어가면 다시는 못 나올 것 같다. 이런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이미 그 앞서도 입퇴원을 반복했잖아요. 재입원할 당시에 이송 씨가 거부하고 수면제를 과다 복용하고 극단 선택하려고 하고 이런 전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어떤 수용되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굉장히 심했던 상황이고 가족이 자신을 병원에 넣으려고 하는 것 그리고 자신을 이송하려는 구급차 직원들 여기에 대해서도 상당한 반감을 보였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자신을 깨우니까요. 아, 나 또 병원에 넣으려고 가족들이 신고했구나 직감을 하고 화장실 가겠다고 하면서 그 몰래 흉기 하나를 챙겨서 들어갔던 겁니다. 아니 이게 본인은 그렇다 치고 33살의 비명에 간 이 사설 구급대 직원은 뭐냐고요, 교수님. 그러니까 이제 재판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기는 살해할 의도가 전혀 없었다. 그냥 위협만 하려고 했는데 얼떨결에 실수로 찌른 거다. 이런 그 어처구니 없는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상황이 화장실 문을 이제 바로 두들기에 자기가 안에서 이렇게 열었는데 그때 피해자가 들어와서 자기를 잡으려고 하는 그 상황에서 이걸 막기 위해서 흉기를 들고 있었는데 이 잡히지 않으려고 이렇게 몸부림을 치다가 그것이 딱 명치를 갖다 찌르게 됐다라고 하는데요. 뭐 이제 돌아가신 분은 뭐 말이 없고 또 그 상황에 대해서 아는 사람 본인밖에 없는데 아무래도 본인을 최대한 그 방어를 하기 위한 어떤 그 발언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연히 명치부에 닿아서 이렇게 된 거다. 이런 얘기를 재판부가 듣고 아 그랬구나 하지는 않았겠죠. 그럴 리가 없지요. 게다가 이제 술을 마시긴 했지만 술 마시고 잠든 지 한 4-5시간 정도 지나서 사건이 벌어졌기 때문에 뭐 심신미약 주장 이런 것도 안 받아들여졌고요. 아까 얘기를 했지만 술 마시면 원래 폭력성이 있다라고 얘기도 나왔었고 또 병원을 극도로 가기 싫어했다. 게다가 흉기를 준비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더 결정적인 건요. 아무리 흉기를 준비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단 한 번의 공격으로 사람이 목숨을 잃었어요. 맞아요. 게다가 저 때가 한겨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설 구급업체 직원도 두꺼운 겨울 패딩을 입고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단 한 번에 사람이 목숨을 잃을 정도면 얼마나 강한 힘이 작용을 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나가서 자기가 무슨 일을 하고 있었다는 게 뻔히 알았던 게 다른 직원의 이제 현장에서 제압을 당했거든요. 그때도 뭐라고 했냐면 난 뭐 몇 년 갔다 오면 돼. 이런 식의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징역 10년 받았군요. 징역 10년. 예? 양 변호사님. 네, 그렇습니다. 예. 야, 잠깐만. 이게 2012년 사건이면 징역 10년 벌써 나왔네요, 교수님? 그렇습니다. 이제 이미 아니 잠깐만. 뭐 아니 이게 지금 숨진 사람이 33살이고 평균 뭐 80살까지 산다 치면은 50세 이 짓을 하고 벌써 나왔어요? 예, 지금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지금 이제 이 사람이 원래 가장 문제가 된 것이 이 술이었어요. 이 알코올 중독이라고 하는 그 측면인데 뭐 10년 동안 뭐 교도소 안에서는 술을 갖다가 먹지는 않았겠죠. 근데 본인의 이 알코올 중독 때문에 한 사람의 아주 젊은 그 젊은이를 그야말로 이 세상 사람이 아닌 그런 상황이고 사실 이 유가족 같은 경우도 자식을 갖다 키워가지고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했으니까 한 집안이 풍비박산이 난 것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제 이 사람 제가 이제 계산을 해보니까 60대 중반 정도 된 것 같은데 본인의 죄에 대해서 반성을 하면서 제발 이 술하고는 좀 담을 쌓고 나머지 인생에 대해서 좀 반성을 하면서 여생을 갖다 보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박상희 교수님. 네. 이 사람 지금은 술 끊고 새 사람이 됐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알코올 중독이 잠시 중독이라는 문제가 한 10년 정도 끊기는 했어도 사실은 이제 재발하는 데는 또 순식간에 재발을 할 수가 있어서 뭐 끊었을 수도 있지만 상당한 위험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저는 이 알코올 중독 가족들을 여러 가족을 만났는데 이 알코올 중독은 가족의 병이라고 불릴 만큼 사실 가족들이 너무나 고통스러워해요. 불안하고 공포스럽고 또 죄의식도 느끼고 가족의 비밀로 들어가기 때문에 더 고통스러운데 보통 저런 알코올 중독자는 난 언제든지 끊을 수 있어라고 큰 소리를 치거든요. 근데 그거 믿으면 안 됩니다. 언제든지 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거고 이 송 씨의 가족 사실은 이제 가장이었던 사람이 알코올 중독을 넘어서서 살인까지 한 상황에서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생각하고 이 피해자는 물론 가족을 위해서도 이제 정말 다시 태어나는 모습을 보여줬어야 되는데 걱정스럽습니다. 50년을 더 살 수 있는 젊은 사람을 비명 횡사시켜놓고 그 사람은 고작 10년 살고 나서 지금은 사회인이 됐습니다. 사람의 목숨값이라는 게 도대체 가족 여러분 잊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여기.